신형 투싼 계약하면 차가 언제쯤 나오나요? 최소 5개월 정도 전후 걸립니다. K8 하이브리드 모델 언제 받나요?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면 3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옵션을 넣으면요? 납기가 제시가 본사에서 안 되고 있어요. 차를 사려고 해도 차가 안 나온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주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해도 못 받습니다. 요새 자동차 업계 얘기입니다. 제가 차박사형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드리고 있죠. 새로 나올 휘황찬란한 신차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기아의 스포티지나 전기차 EV6, 현대차의 경차, 앞으로 나올 AX1 등 등장 예고만으로도 설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운 빠지는 말들도 들려옵니다. 신차 보면 뭐해? 받질 못하는데. 맞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코로땡보다 더 무섭다는 반도체 수급 대란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요. 폭스바겐, GM 같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반도체는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새 자동차는 바퀴만 달렸을 뿐이지 사실상 IT 기기예요. 전체 부품의 40% 정도가 전자장치인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 전자장치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을 말합니다. 일례로 자동차에는 ECU라는 게 여러 개 들어가요. 엔진이나 에어백 같은 부품을 제어하는 일종의 미니 컴퓨터인데요. 이 미니 컴퓨터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려면 MCU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요. 지금 막 물량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게 바로 이 MCU 칩 얘기예요. MCU가 없으니 ECU를 못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MCU 그거 만들면 되지, 그거 왜 없냐? 응? 자동차 회사들이 이 MCU 칩을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다가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독일의 보쉬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외주사들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은 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MCU 칩을 위탁 제조를 맡겨서 생산량을 충당합니다. 이때 이 MCU 칩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예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대표적으로 TSMC나 삼성이 속하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 칩 전체 공급량의 70%는 TSMC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코로땡19 사태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아주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거예요. 다들 힘드니까 차도 안 살 거야, 자동차 수요도 줄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 라인의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확 줄여서요, 아주 최소한만 가동을 해왔어요. 반도체 수요를 좀 잘못 예측한 거죠. 올해는 반도체 수급이 부족해질 만한 상황들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악재가 겹쳐서 나타났는데요. 지난 2월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거든요. 그 오스틴에 갑자기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요. 거기다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르네사스는 생산 라인에 막 화재가 발생하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4월까지 전년 대비 32.4%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자동차 업체들도 차가 덜 팔릴 줄 알고 부품 주문을 줄였는데 어라? 차가 왜 이렇게 잘 팔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보통 같으면 MCU 같은 칩은 주문하고 물건을 받기까지 3-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금은 이게 10개월 가까이 확 늘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됩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아주 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는 무지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스마트폰이야 쓰다가 빠르면 1년 안에도 바꾸잖아요. 근데 차는 어떤가요? 한 번 사면 10년, 20년도 탑니다. 이토록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버텨줄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껏 막 안정성이 엄청 열을 올려가지고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어도 자동차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리콜이거든요. 간단치가 않죠.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고, 당장 예측된 수요도 또 빗나갔고, 이러다 보니 바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반도체 수급난에 의해서 자동차 업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했죠. 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380만 대가 줄고 완성차 업체 매출도 약 124조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아마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지겠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자, 보통 현대차 아반떼 같은 경우는 출고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뭐 10주, 11주, 3, 4개월은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차종은 출고 일정도 제대로 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몇몇 브랜드사의 대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아에 전화를 해서 K8 하이브리드 사고 싶은데 언제 만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40만 원만큼의 그 패키지를 더한 걸 빼면 한 3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옵션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거는 언제 받을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40만 원짜리 그 패키지 안에 이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좀 옵션을 빼고 이렇게 출고를 앞당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겠죠.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걱정이 또 되는 게 이러다가 중고차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걸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차 구매 비용이 전달 대비 10% 증가했다고 하죠. 이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신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중고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벌어진 반도체 부족 사태를 보면서 위기 상황이잖아요. 쌓아두었던 문제가 좀 터진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국가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중요한데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개발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뭐 K 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나름의 국가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걸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반갑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 금액 규모 자체는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 56조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책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고요. 유럽연합은 한 68조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빅2라고 불리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수십조에서 수백조를 투자할 예정이긴 한데요. 단순히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직접적인 그런 금융 지원과 투자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완성차 업체들의 마인드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진 건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뭐 차량용 반도체 그냥 외주 줘가지고 만들어주면 갖다 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자동차 회사는 근본적으로 내연기관을 움직이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뭐 그걸 직접 생산한다거나 직접 설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개발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 같은 미래의 이 대중화된 차를 만들려면 핵심이 반도체죠. 배터리, 모터, 반도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좀 잘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유일하게 덜 겪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태생이 그냥 전기차 회사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반도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설계해주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했었던 회사입니다. 자체 OS를 썼기 때문에 MCU 칩 자체도 일반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개수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개수만으로도 중앙에서 다 처리와 제어를 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애초에 만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면 놀랍게도 거의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 반도체 수급 때문에 크게 문제를 다른 브랜드사처럼 겪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바뀌는 만큼 이 차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신차를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우리 소비자들도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산 게 아니라 차를 샀는데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항상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를 사도 받지를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이 반도체 수급 부족이라는 아주 지금
뉴스에서 연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빨리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정상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신 상황이 덜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 여러분의 의견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